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할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질문은 현재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연준 독립성 문제를 넘어서 그 누구도 후폭풍을 예단할 수 없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불안감이 가득한 월가에선 이 파월 의장이 차라리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관세만큼 큰 변수인 이 파월 의장의 거취 문제,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안방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준본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연준본부를 찾은 건 2006년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 거의 20년 만입니다. 방문 자체로도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도 세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최근 백악관과 공화당에선 연준 개보수 공사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많이 든다면서 베르사유 궁전에 빗대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겁니다. 네, 실제로 공사비를 놓고 기자들 앞에서 충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여기 와서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초과 문제라면서 파월 의장을 옆에 세워둔 채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re taking a look, and it looks like it's about 3.1 billion. It went up a little bit, or a lot. So the 2.7 is now 3.1. 또 과거의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건설공사 관리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해고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파월 의장은 당황한 기색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You just added in a third building. No, it was built 5 years ago.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준 방문은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면 그동안 했던 비판을 거둘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면 좋겠다면서 거듭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3명 정도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이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8개월 후면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 거취와 관련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속되니까 월가에서도 그러면 파월 의장이 물러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채권 운용사의 핀코의 CEO였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고문은 파월 의장의 목표가 연준 운영의 자율성을 수호하는 것이라면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임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보다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후임자로 거론되는 후보들 대부분은 잠재적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포스트 파월 후보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케빈 헤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도 연준의 독립성이 우려된다면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는 것이 연준의 장기적인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올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약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은 것을 명분 삼아서 연준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라고 의회를 설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월가에서는 이른바 파월 헤지, 그러니까 해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투자 전략 권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이 조기에 사퇴하고 뒤를 잇는 후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단기 국채 금리는 하락하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장기 국채 금리가 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2년 만기 단기채는 사고 10년 만기 이상은 팔라는 전략입니다. 도이체방크의 경우 파월 의장 해임 시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0.5%포인트 넘게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도 연준의 독립성 약화는 관세 정책으로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승 위험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를 낮춰 적자인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과거 연준 의장을 지낸 제닛 옐런과 벤 버냉키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이번엔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네, 맞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은 선물 시장에서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97%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요 교역국 57개 중에 공식적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한 곳은 아직 10곳이 안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등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시장 개방에 동의하면 관세를 낮춰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훨씬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예고한 협상 시한에 쫓기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때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관세의 충격이 표면화되는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중국과도 다음 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협상 마무리를 추진하는데 역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컬럼비아 스레드 니들의 전문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준이 독립성을 잃고 관세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또 재정정책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악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진단부터 거치 문제까지 다음 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